안녕하세요. 북클래스입니다. 오늘은 북클래스 수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수업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준비를 해왔고요.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수업은 매주 한 번 그리고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월 4회 수업이라서 5주 차가 있는 주는 5주를 쉬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에 4번 수업이 되는 거죠. 네, 초등이랑 중등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초등 같은 경우는 수업 시작 때 어휘 수업을 10분 정도, 속담이나 관용구 같은 어휘 수업을 1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독서 수업은 바로 이어서 독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독서 수업은 책의 길이에 따라서 난이도나 길이에 따라서 약간 가변적이긴 한데 주로 1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독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30분 정도는 글쓰기 수업이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중학생은 그 사이에 신문기사를 요약해서 발표하는 수업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파는 어휘 문제집을 정해서 매주 한 회씩 공부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줌 수업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있으면 저랑 상호작용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모든 반은 맥스 4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같은 학년 아이들을 한 반에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독서 수준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책들을 읽을 수 있는 학년인 친구인 경우에는 한 학년 정도 올려서 섞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동일 학년을 한 반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글쓰기는 사실은 성적이라든지 독서 수준이랑 좀 다르게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독서 수준이 맞는 게 중요하고요. 글쓰기 수준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1대1로 첨삭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네, 매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경우는 어휘 숙제가 있는데 그거는 10분 내외면 해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거는 물론 학생들마다 편차가 있지만 한 2시간 정도 이내에서 해결되는 책의 난이도의 책들을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있지만 1시간 정도 내외에서 해결되는 분량의 숙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숙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실제로 상담할 때도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4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한 명 한 명을 뭐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데도 좀 용이해서 막 딴짓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크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어도 가야 되고 수학도 가야 되고 학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동 시간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 수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낄 수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행 가서도 이제 노트북만 가지고 가면 노트북과 교재만 챙겨가면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지는 날 없이 쭉 수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첨삭은 모든 학생들의 글을 1대1로 피드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카톡으로 숙제를 받은 다음에 다 첨삭을 하고 수업 중에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카톡으로 전송하는 형태로 그렇게 1대1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요. 당연히 학년에 적절한 수준을 고르고요. 그리고 똑같은 문학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성장 문학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학년에 따라서 고전을 읽는 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고전, 박시전, 흥부전 같은 한국 고전들이 또 들어가 있기도 하고 SF, 그리고 판타지 이런 책들을 다양하게 넣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양한 주제 비문학들을 넣어서 아이들이 여러 장르의 책을 편독하지 않고 골고루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책을 다 구입하기엔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는 책들은 다 도서관에 대부분 구비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대여하셔가지고 읽은 다음에 반납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한 2년 정도 사이에 이제 챗GPT 워낙에 많이 사용하고 아이들도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챗GPT나 제미나이를 써서 글을 제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사실은 교사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양하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항상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물론 참고할 수 있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서치할 수도 있고 챗GPT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다 답변을 읽어본 다음에 창을 끄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내 문장으로 써야 돼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글이 늘지 않기 때문에 참고는 하되 쓰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챗GPT에게 모든 걸, 점심 메뉴까지 물어보는 때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른들도 저도 가끔 느낄 때가 있는데 뭐라고 써야 되지? 물어볼까? 검색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이들은 사실은 더 심하죠. 저희처럼 이제 기성세대처럼 이미 학창시절을 다 겪어서 나름의 논리와 사고력을 갖춘 사람들도 그렇게 고민이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정립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무조건 다 물어보고 그거를 베껴온다면 사고력 자체가 자라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꾸준히 읽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4학년부터 중3까지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5학년부터 중3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고 처음 수업을 시작하는 4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는 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한 3, 4개월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리 없이 적응해서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커리큘럼은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독서 수업도 책의 난이도에 따라서 쭉 우상향 될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고 글쓰기 프로그램도 한국의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각 학년에 써야 되는 글들을 커리큘럼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쭉 초4부터 중3까지 쭉 따라 올라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고요. 글쓰기라는 작업 자체가 2달을 수업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띄는 그런 향상을 가져오긴 좀 어렵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 이해하시겠지만 그런데 숙제를 아주 꼼꼼하게 성실하게 매주 한 편을 써오고 그리고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자기 생각을 쓰는 연습을 꾸준히 한 친구들은 6개월 정도면 사실은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억지로 엄마가 시켜서 반 페이지를 억지로 써오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좀 더 걸리기는 하는데 1년 정도 수업한 친구들은 대부분 초창기 글과 비교해보면 분량이라든지 혹은 논리성이라든지 문장력들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죠. 게다가 고전 같은 경우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읽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지만 중학교 때 읽어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는 더 시간이 부족해지고 고등학교 때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읽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기 중보다 시간이 많은 방학 때 4권 내지는 8권 정도의 필수 고전을 선정해서 읽도록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 내신 기간에는 2주 정도 수업을 스탑을 하고 시험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시험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수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다른 친구들의 글을 첨삭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단을 구성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잘된 부분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반복적으로 혹은 공통적으로 틀리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글을 참고해서 같이 보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